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What do neural networks run in image classification of frequency shortcut perspective라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이제 논문의 구조를 따랐습니다. 딥뉴럴 네트워크는 그 많은 분야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그 예측 과정은 비선형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서 그 예측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예측을 유발하는 요소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딥뉴럴 네트워크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주파수 관점에서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동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는 신호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는 회귀 작업에서 먼저 낮은 주파수를 학습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에 먼저 저주파수 함수를 적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학습 행동을 간단한 편향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서 Z 주파수 쇼트컷이 있고 주파수 쇼트컷이라는 것은 특정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주파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그 행동을 분석을 하고 이를 간단한 편향과 주파수 쇼트컷 러닝과 학습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신경망에서의 간단한 편향 학습이 주파수 편향 학습으로 이어지며, 뉴럴 네트워크는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 쇼트컷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 주파수 집합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특정 주파수 부분 집합만 유지할 때 분류기는 이를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파수 집합이 다른 클래스 이미지에서도 유지가 될 때 분류기는 이 예측을 이 두 클래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 회귀 작업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저주파수에 편향된다는 그런 기존 연구를 보완을 하고 분류에 덜 기여하는 주파수를 제거함으로써 프리퀀시 쇼트컷을 식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쇼트컷이 일반화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됩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최근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퓨리의 해석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은 회귀 및 분류 작업용 그 뉴럴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주파수 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분류 작업용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동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류 작업에서 데이터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관계는 의미적인 단서가 아니라 쇼트컷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미지 내용이 아니라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 존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이미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한 쇼트컷을 식별하는 것은 원치 않는 학습 동작을 피하고 일반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추가되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쇼트컷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만 어떤 텍스처나 모양과 같은 프리퀀시 쇼트컷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 프리퀀시 쇼트컷을 학습하지 않는 법을 다루지, 프리퀀시 쇼트컷을 직접 식별하는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귀 작업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먼저 저주파수의 를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편향이 있다고 하지만, 분류 작업에서는 그게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동작을 연구하고 주파수 쇼트컷을 학습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로 얻은 것을 바탕으로 복잡한 주파수 분포를 갖는 자연 이미지에서 주파수의 의존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셋을 디자인을 하는데 데이터 특성이 그 뉴럴 네트워크의 스펙트럼 편향과 주파수 쇼트컷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주파수부터 저주파수까지 이런
4개의 영역을 나눠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B1이 가장 낮은 주파수이고 그 다음 B2, B3 그리고 B4가 가장 높은 주파수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데이터셋은 4개의 클래스와 32x 32 픽셀 이미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미지는 대상 클래스와 관련된 주파수 밴드에서 적어도 8개의 주파수를 샘플링해서 생성을 합니다. B가 B1인 데이터셋 B1의 경우 클래스 C0와 C1에 대한 주파수 밴드는 B2, B3, B4가 되고 C2는 모든 주파수 밴드 영역을 다 사용을 하며 C3는 B1만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저주파 성분의 그 샘플링을 우선시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모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디자인은 각 클래스마다 다른 수준의 분류 난이도를 부여를 해서 각 분류 난이도는 C3, C0, C1 그리고 C2 순서가 됩니다. 가설입니다. 가설은 신경망은 목표를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회귀 작업에서는 저주파수를 먼저 근사화를 합니다. 그러면 분류 작업에서는 신경망이 분류에서 그 가장 차별화되는 주파수를 먼저 학습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망이 처음으로 학습하는 것은 낮은 주파수에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의 편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처음 500번의 학습을 반복하는 동안 F1 점수를 계산해 각 클래스의 분류 성능을 측정합니다. 명확한 주파수 편향을 가진 C3의 경우 이제 처음 몇 번의 반복에서 다른 클래스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F1 점수를 나타내어 이 클래스가 4개의 합성 데이터셋 전반에서 다른 클래스와 구별되는 것을 보입니다. 이후에는 클래스 C0가 이어집니다. 4개의 합성 데이터셋에서 다른 주파수 밴드의 편향이 존재하더라도 클래스 C3가 항상 먼저 학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다른 주파수보다 더 구별력이 있는 신경망이 학습 초기에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망이 분류해서 먼저 학습하는 주파수는 간단성 편향과 데이터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퓨리의 도메인에서 어떻게 프리퀀시 쇼트컷을 찾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합성 데이터셋 디자인과 그 B에서 2개의 밴드를 제거한 밴드스탑 버전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 2개의 결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레드 BS CI CJ는 밴드스탑 버전에서 CI가 CJ로 예측된 수를 의미하고 프레드 오리지널 CI CJ는 원래의 테스트 세트에서 해당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NC는 클래스 CI의 이미지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CI, C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모델의 성능은 밴드 스탑 버전에서 향상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제한된 주파수 범위가 분류에 충분한 식별 정보를 제공함을 나타내며 음의 값은 성능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4개의 합성 데이터셋에서 클래스 C2는 모든 밴드의 주파수를 포함하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델이 전체 스펙트럼 대신 일부 밴드의 주파수만을 고려해 클래스 C2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주파수 쇼트컷을 사용해서 C2를 분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씬 B1에서 훈련된 모델 델타 C2, C2가 마이너스 1이고 씬 B4에서 훈련된 그 델타 C2, C2가 1인 것을 보면 좋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C2의 샘플을 분류하기 위해 제한된 주파수 범위에서 주파수 쇼트컷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개의 합성 데이터셋에서 훈련된 모델의 델타 C0, C0는 0에 가깝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는 특정 패턴과 관련된 일부 주파수만 테스트 데이터에 존재할 때에도 C0의 샘플을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제 4개의 합성 데이터셋에서 훈련된 뉴럴 네트워크는 주파수를 다르게 사용하지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모두 주파수 쇼트컷을 채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 이미지의 그 더 복잡한 주파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셋 내 개별 클래스의 평균 주파수 분포를 비교하는 매트릭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용량과 데이터 증강이 쇼트컷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먼저 ADCS라는 그런 매트릭을 개발을 합니다. 먼저 E는 클래스 CI의 평균 퓨리에 스펙트럼입니다. 여기서 X는 해당 클래스에 포함된 이미지 집합 Xi의 이미지이며 F는 이미지의 퓨리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ADCS CI는 그 부호값만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 절대값 C부터 절대값 C-1까지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더 높은 값은 ADCS의 값이 더 높은 값을 갖게 되면 이제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 그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ADCS를 사용해서 허밍버드와 지브라의 클래스를 구하게 되면 다른 클래스와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제 허밍버드 결과의 경우 ADCS는 이 클래스의 샘플들이 거의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다른 클래스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지브라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주파수 밴드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주파수 특성이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넷 10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각 클래스의 프레시전과 리컬을 계산을 하고 얼룩말 클래스의 정밀 프레시전과 벌새 클래스에서의 그 리컬이 일반적으로 다른 클래스보다 높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두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보다 더 빨리 학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약을 해보자면 분류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가 클래스 간의 스펙트럼 차이를 학습을 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학습 단계에서 매우 구별력 있는 특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전의 합성 데이터셋에서 얻은 그 관찰 결과를 뒷받침할 수가 있고, 즉 뉴럴 네트워크가 처음에 학습하는 내용은 데이터의 편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프리퀀시 쇼트컷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클래스의 이미지에 대해 관련 주파수를 모든 채널에서 제거를 하고 모델을 테스트할 때 손실값의 변화를 기록해서 각 주파수의 분류에 대한 관련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값의 증가가 주파수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도가 높은 주파수가 이제 분류에 더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어진 순위에 따라서 상위 X%의 주파수를 선택해 클래스에 대한 단일 채널의 주요 주파수 맵을 즉 DFM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DFM을 사용해서 주요 주파수가 이미지 분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주파수 쇼트컷을 나타내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 필터링된 테스트 세트에서 이제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레즈넷 18의 경우 이제 지브라와 컨테이너십 클래스의 TPR과 FPR이 다른 클래스보다 높으며, 이는 모델이 두 클래스에 대해 주파수 쇼트컷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객체 텍스처를 강조하기 위해서 객체 모양 정보로 대체를 하는 그 SIN으로 학습된 레즈넷 18의 경우 샴 고양이 클래스에 대한 주파수 쇼트컷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된 주파수 쇼트컷은 뉴럴 네트워크가 의미 있는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브라 클래스와 말 이미지를 섞으면 지브라로 예측될 확신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모델이 주로 텍스처 정보를 사용을 하고 지브라의 거의 모든 모양 정보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화를 저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지브라의 경우 지브라 클래스는 학습 초기에 빨리 학습이 되는 것을 아까 보았습니다. 이는 학습된 주파수 쇼트컷이 다른 중요한 의미론적인 어떤 정보의 학습을 초기에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넷 10에서 VITB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레지넷 18 플러스 SIN을 위해 계산한 DFM으로 처리된 이미지를 테스트해서 주파수 쇼트컷의 그 어떤 전이 가능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VIT-B는 큰 모델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클래스의 샘플을 분류하기 위해 주파수 쇼트컷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레지넷 18 플러스 SIN에서 학습한 주파수 쇼트컷은 VIT-B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주파수 쇼트컷이 데이터에 기반하며 모델 간에 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과 프리퀀시 쇼트컷입니다. 먼저 어그믹스는 컨테이너십에 학습된 주파수 쇼트컷을 약간 악화시키지만 지브라에 대한 주파수 쇼트컷을 약간 완화시키게 됩니다. 오토 어그멘트는 지브라와 컨테이너십 모두에 대한 주파수 쇼트컷을 일부 피하게 되고 SIN은 샴 고양이에 대한 주파수 쇼트컷을 유발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먼저 적절한 데이터 증강은 주파수 쇼트컷 학습을 줄일 수가 있지만 신경망은 여전히 증강된 데이터 특성에 맞는 프리퀀시 쇼트컷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쇼트컷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일반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테스트 세트를 구성을 합니다. 각 클래스에는 아트, 카튼, 디비안트, 페인팅, 스컬프처, 스케치, 토이 이렇게 7가지의 다른 이미지 스타일을 포함한 70개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미지넷 10에서의 얼룩말이, 이미지넷 SCT에서는 말로, 그리고 샴 고양이가 타비 고양이로 이제 형태 기반의 쇼트컷의 영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넷 SCT와 그 DFM으로 필터링 된 버전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 모든 모델에 대해 상당한 평균 TPR 감소가 관찰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지넷 10의 얼룩말에 대해 텍스처 기반 쇼트컷 기능에 의존하는 모델이 형태 특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이미지넷 SCT의 말과 같은 형태를 가진 동물들의 내 성능이 저하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미지넷 10에 해당 클래스와 유사한 형태 또는 텍스처 특성을 가진 타비 고양이와 어부선은 평균 정확도보다 높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테스트 세트에서 현재 형태 기반 및 텍스처 기반 쇼트컷 기능이 분류에 사용돼서 일반화에 잘못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합성 이미지를 통해 뉴럴 네트워크가 분류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 주파수 쇼트컷을 학습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고,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클래스별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는 매트릭과 주파수 쇼트컷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쇼트컷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주파수 쇼트컷은 경우에 따라 다른 데이터셋으로 전이가 될 수 있고, 더 큰 모델 용량과 데이터 증강 기법이 주파수 쇼트컷 학습을 반드시 완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